반갑습니다. 202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물리학 1 해설 강의를 진행할 남벼구입니다. 힘든 코로나 시기를 거쳐 오셨고요. 힘든 또 대학 능력 시험까지 마친 여러분들에게 고생하셨다, 수고하셨다라는 말씀 꼭 전하고 싶습니다. 올 한 해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셨죠. 그런데 이 힘든 시기를 여러분들이 우울한 상태로 남겨두지 마시고 그 어느 해보다도 소중한 경험, 자산을 쌓았다라고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미래에 뭔가를 긍정적으로 변화 발전시키는 것에 도움을 분명히 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꿈 같은 날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 꿈 같은 날을 향해서 힘차게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202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물리학 1 내용이 어떤 경향성을 가지고 문제로 출제됐는지를 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월 모평, 9월 모평, 그리고 수능 문제들을 좀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제 앞선 강의 중에 6월 모평, 9월 모평 비교 분석 강의가 있었거든요. 그 모평 비교 분석 강의를 좀 충실하게 들어보셨던 친구들이라면 올 수능 물리학 1 문제가 6월 모평, 9월 모평을 거의 답습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등급 컷이 나오는 걸 보니까 6월 모평, 9월 모평보다는 좀 높게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 자체가 어느 해보다 쉬웠다 이런 느낌보다는 익숙한 문제, 6월 모평과 9월 모평에서 이미 제시됐던 익숙한 문제가 반복적으로 출제됐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그 익숙함을 이용해서 문제를 좀 쉽게 접근하고 해결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6월 모평, 9월 모평과 패턴이 거의 유사했었죠. 출제된 유형이 그대로 거의 출제가 됐었고요. 그리고 1단원에서 9문제, 2단원에서 7문제, 3단원에서 6문제가 출제되는 것도 거의 유사했습니다. 단원별로 잠깐 더 세분화시켜서 본다면 역시나 역학적 에너지 보존, 용수철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마지막 문제 킬러 문항으로 출제됐었는데 6월 모평과 9월 모평에 비해서 이 수능에 출제됐던 20번 문항은요 좀 쉽게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 6월 모평, 9월 모평에서 이미 충분히 경험을 했고 대비를 한 결과가 바로 수능 문제에 반영됐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6월 모평, 9월 모평보다 실제로 조금 더 쉽게 문제가 출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큰 어려움 없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익숙한 패턴들이 반복적으로 문제에 출제됐어요. 열기관과 열효율 문제도 6월 모평, 9월 모평에 나왔던 유형 거의 그대로 수능에서도 출제됐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나머지 문제 유형들도 거의 동일한 패턴을 반복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내년도 2022학년도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이라면 이게 새롭게 이제 고3이 되는 친구들이 볼 수도 있는 거니까 이 친구들이라면 6월 모평, 9월 모평 2021학년 1년도에 치러질 6월 모평, 9월 모평을 분석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결국 6월 모평, 9월 모평이 기본돼서 수능에서 출제가 된다라는 것을 보여준 올 수능 문제였거든요. 대단원 2단원도 패턴이 거의 유사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특이하게 다이오드, 반도체 소자로 표현되어지는 다이오드 문제가 수능에 출제되지 않았다는 특징이 좀 있긴 하지만 나머지 문제들은 거의 유사성을 가지고 출제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켈러 문항이라고 볼 수 있는 19번 문제 역시도 전기력과 원자 문제의 패턴이 그대로 수능에서도 6월 모평과 9월 모평에서 이어졌던 문제 유형이 그대로 수능에서도 반복적으로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역시나
역시나 6월 모평, 9월 모평을 바탕으로 익숙하게 문제를 좀 해결하는 훈련을 하셨다면 수능에서도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해결하실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단원 3단원에서도 비슷한 단원의 문제들이 비슷한 유형으로 출제가 됐었는데 제가 모평 비교 분석 강의를 할 때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강조했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대단원 3단원에서. 바로 뭐냐? 광전 효과 문제가 6월 모평, 9월 모평에서 출제가 안 되긴 했지만 수능에서는 출제될 수 있다.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거짓말하는가 보다 싶으면 한번 보시면 되겠죠. 찾아가서. 그래서 역시나 6월 모평, 9월 모평에 출제되지 않았던 광전 효과 문제가 수능에서 떡 하니 등장을 했죠. 물론 문제 자체가 어렵진 않았어요. 난이도가 좀 낮게 출제가 돼서 그렇게 크게 많은 비중을 두고 준비를 하지 않은 친구들도 어렵지 않게 해결했으리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결국은 6월 모평과 9월 모평이 수능을 준비하는 기본인 건 분명하지만 6월 모평, 9월 모평에 출제됐던 유형 문제 단원만 수능에 출제되는 건 아니다라는 걸 또 보여준 하나의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6월 모평, 9월 모평을 분석하시면서 거기에 출제되지 않았던 내용들도 간혹가다 이렇게 출제될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시면서 전반적인 문제들과 개념들을 익히시기 위해서 좀 노력을 기울이셔야 되겠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